두 번째 시간 윤케빈의 서울 탐방기 뭐 이렇게 이름 지으면 되나요? 단지 투어로 이름 짓지 않았나요? 간지 난다고? 단지 투어, 아. 단지. 오늘 보여드리는 지역은 바로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성동구를 보시면 한강 위쪽에 붙어 있고 그 한강 길 건너 너머에는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있습니다. 다리만 건너면 서초와 강남을 갈 수 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뜻이거든요. 좀 더 확대해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분홍색 테두리가 희미하게 보이실 텐데 요게 이제 성동구의 테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주변이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사람들이 꽤 들어봤는데 하는 지역들이에요. 성동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끼고 있습니다. 이 중랑천하고 한강을 빼놓고서는 사실 성동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진짜 비싼 곳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한강뷰거든요. 성동구에는 한강뷰를 가진 아파트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한강과 중랑천을 절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동구는 또 이 한양대가 있는데 서울에는 되게 많은 구들이 대학교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서울숲이 진짜 여기 주말에 가면 사람도 엄청 많고 일단 이 성동구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한남을 바로 옆에 마주보고 있는 옥수 이 생활권이 있습니다. 옥수 생활권에 있는 거의 모든 단지가 한강뷰가 나온다고 단언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고 바로 앞에 있는 동호대교만 건너면 압구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가히 별명을 뒷구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성수 특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동구 단지 투어를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 이편한 세상 옥수파크 힐스입니다. 여기 빨간색 점으로 제가 지도에 표시를 했는데 오파일은 이 금호역을 끼고 있는 신축 아파트로 옥수뿐만 아니라 이 성동구의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단지의 특징은 금호역에 붙어 있다. 역세권이다. 그리고 2단지의 특징은 동호초에 좀 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지 배치도를 보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니 혹시 어떤 타입과 동을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아시나요? 1단지가 2단지보다 선호되긴 하고 84보다는 59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가격은 워낙 급지가 좋다 보니까 84도 같이 쭉쭉쭉 따라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현장에서 보고 듣는 정보는 역시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이제 백사동하고 백오동, 백칠동 요 앞라인이 사실 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백사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 가리죠. 백칠동을 사실 가장 로얄로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단지에서도 초등학교를 길 안 건너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호를 하지만 그래도 1단지하고 2단지 가격 차이가 1억 정도 이상은 납니다. 가장 여기서 우선 보실 부분은 이 앞쪽에 있는 107동, 108동 역세권인 장점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동을 먼저 보시길 바라고 여기에서 1억 이상 벌어졌다. 그러면 2단지 쪽도 나쁘지 않는 가격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단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은 옥파일이 2016년 준공했는데 네네. 25평이 19.5억. 근데 이것도 다 뒷동 가격입니다. 다 나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18억인 거를 3월에 봤는데 어느새 20억을 다 넘긴 거야. 그리고 33평은 22억. 33평도 전고점을 넘어가는데 제가 이 대장단지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얼마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송파, 서초, 강남, 용산이 묶이면서 이급지 대장인 옥파힐과 같은 가격으로 가던 단지들이 눌려버렸어요. 투자자들은 못 들어가고 실거주자만 들어간다든지 경매로 받아서 잔금을 다 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옥파일 같은 2급지 대장을 보실 때에는 송파구나 서초구 방배 쪽에 있는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는 단지들보다 너무 달려가진 않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이 2급지 대장의 저평가 여부를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2급지 대장이 오버슈팅 되는지는 송파구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단지들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다음 단지는 서울숲푸르지오 1, 2차입니다.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한강뷰가 나오는 그런 동, 층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되게 좋아하시겠지만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외져 있다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강뷰가 나오는 단지 중에서 10억대 중반 꼭 짚어 넘어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옥수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여기 서울숲푸르지오 1차 그 위에가 2차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쭉 보면은 20평대가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1차에 보시면은 118동하고 119동이 층수가 좀 높아요. 그래서 높은 층에서 한강뷰가 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물건이 제대로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단지에 비해서 서울숲푸르지오 2차가 연식도 좋은데 한강뷰 나오는 동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가 확실히 가격대가 조금 더
높습니다. 104동하고 118동 그쪽에서 보는 한강뷰, 211동과 204동에서 나오는 한강뷰를 가장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가격은 서울숲 프루지오 1차가 2007년 준공인데 25평이 15억 7천입니다. 서울숲 프루지오 2차도 1차에 비해서 1억 정도 가격이 항상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정고점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단지는 이파현 세상 금호 파크힐스입니다. 신금호역 초역세권이고요. 여기도 언덕이 만만치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신금호역 주변에 있는 신축 라인이 좀 있거든요. 금호자이, 신금호 파크자이, 파이리버 등등 이런 신축 라인이 좀 짱짱해가지고 사실 옥수동이 매매가 상승에 압력을 받으면 그 다음으로 가격 압력을 받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 맞습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네. 110동하고 111동이 사실 84 타입과 59 타입의 로얄동이 고층으로 가면 앞쪽 뷰가 뻥 뚫려 있거든요. 그런 장점 때문에 110동과 111동은 물건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에 좀 가까운 동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금파일 가격은 19년 준공을 해서 25평 가격은 17억, 33평은 19억입니다. 가격이 저는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가봤는데 아직 매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맞아요. 네. 여기 금파일 같은 이 신금호 쪽에 신축에 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학군이에요. 여기서 초등학교까지만 보내고 이사를 가는 경향이 좀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좀 초등학교 이후에 이동 수요가 많다. 이런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지는 금호두산입니다. 오, 의외인데? 진짜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죠. 가성비 너무 좋은 단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역세권이에요. 네. 강남을 진짜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는데 여기도 단점이 언덕이에요. 초등학교도 참 멉니다. 저 멀리 있는 금호초를 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를 소개할 때 내가 그래서 초등학교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초등학교만 있었으면은 조금 더 가격이 높았을 거 하는데 너는 눈이 없냐? 초등학교가 왜 없냐? 했는데 그 초등학교 있죠. 많이 가야 되죠. 단차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맞아요. 높거든요. 더 높습니다. 여기 아쉬운 것은 24평이 항상 이제 북쪽에 맞아요. 위쪽에 위치해 있고 29평이 앞쪽에 배치돼 있어서 오히려 30평대보다 29평대가 오히려 더 선호되고 있거든요. 여기 뭐 맞습니다. 107도 이게 지금 가장 좋은 24평의 로얄인데 맞습니다. 지금은 좀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94년 준공이고 25평이 11억. 저희가 물건을 9억 초반에 봤는데 어느새 1억 5천 이상이 지금 올랐거든요. 심지어 여기가 복도식이고 방이 2개예요.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이게 소개를 받았어. 컨텐츠에 한번 나온 거야. 유명 유튜버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같은 가격이면은 갈 데가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네. 뭐 재건축을 하니 리모델링을 하냐고 근데 이게 맞아요. 추진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좀 가격이 올라갔죠. 여기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위치도 정말 좋고 교통도 정말 좋고 좋은 강점을 가진 단지지만 가격적으로 지금은 좀 아쉬워서 저평가된 시기가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단지 행당대림입니다. 네, 좋아요. 보람 좋아하시나요, 행당대림? 행당 한진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행당대림 행당 한진이 가격이 같이 가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행당대림 한번 보겠습니다. 행당대림하고 행당한진타운 바로 가운데 행당역을 사이에 두고 대단지가 이렇게 있고요. 정말 좋아요. 여의도랑 광화문 출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거주하시고요. 저는 여기 의사분들도 되게 많이 사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여기는 이제 금복초하고 행현초를 이렇게 나눠서 학교를 가거든요. 제가 주황색 점선으로 그려놓은 사진으로 좌측이 이제 금복초로 가고 우측이 행현초로 가는데 입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이 살짝 언덕이에요. 그리고 금복초를 가려면 길을 건너야 돼요. 근데 이제 행현초는 또 운동장이 없는 거 말고는 평지로 좀 이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당역하고 행현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 133동과 135동을 아무래도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나지 않고 맞아요. 오히려 언덕 차이 맞습니다. 나고 가장 로얄은 사실 111, 그다음에 133, 114 요 정도 되고 여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당역을 통해서 행당 대림으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있는 상가를 통해 가지고 엘베를 타고 올라오시고요. 저기 행당 한진타운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단지 내 평탄화 부분인데 그 단차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저기 엘베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엘베를 타고 올라가면 사실 행당 대림 같은 경우에는 어린 유아를 키우시는 분들은 유모차를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언덕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행당 한진타운은 유모차를 타고 엘베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없으신 편이에요. 행당대림과 행당 한진 가격 어떻습니까? 행당 대림은 25평이 11억 5천, 행당 한진타운은 26평이 12억이고 사실 가격이 33평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행당대림 말고 행당 한진도 같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행당 한진의 로얄동은 112동이거든요. 112동의 정남향
그리고 백구동, 맞습니다. 네. 경남향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되게 비싸요. 원래는 행당역에서 가까워야 되지 않나요? 하지만 그 뒤쪽에 있는 백삼동, 백사동 같은 경우에는 앞이 다 막혀 있어요. 맞아요. 막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112, 109, 107이 좋고 이왕이면은 112동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와서 가까운 쪽을 선호하고 그게 남향이 없다. 남향이 다 비쌉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남서향 쪽으로 이렇게 다 비춰지는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횡단신동아도 이제 어제 가보셨죠? 다녀왔습니다. 아, 또 다녀왔나요? 1, 2단지 물건도 없고 사실은 이제 5단지, 8단지 남았는데 심지어 5동보다 8동이 비싸. 와, 그래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오, 횡단신동아 위치는 여기 저 우측 상단에 있는 왕십리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12분 정도인 단지인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아, 좋아요. 여기는 길 건너로 이제 육교를 건너가지고 횡당초등학교를 가고요. 단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동이랑 8동을 보고 왔는데 네. 이제 5동이 오히려 9억대로 싸고 8동을 9억 5천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사실 5동도 멀어 죽겠는데 8동까지 올라간다는 건 이게 네.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고점까지 다 왔습니다, 여러분. 횡당신동화가 사실 성동구에서 되게 가격대가 제일 만만한 우리 아래쪽에 받치고 있는 단지들 중에서 약간 대표격인데 20평대는 사실 맨 뒤쪽에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좀 많이 여기 괜찮을까 하는데 내가 성동구 살고 싶다 하면은 여기가 사실 위치가 진짜 좋거든요. 너무너무 좋지. 초등학교를 가는 육교 밑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들이 정말 많이 오고 걸어서 왕십리역을 통하면 강남까지 거의 한 30분은 좀 안 될 것 같고 40분 정도 좀 넘게는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잖아요. 위치하는 정말 깡패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이고 지금 25평이 9억 5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끝동에 9억 5천으로 올라와 있고 전세는 4억 5천 복도식 방 3개짜리가 있고 계단식 2개짜리가 있는데 이게 약간 계단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계단식이기보다는 약간 끝에 붙어 있어서 계단식이라고 맞아. 표현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32평 같은 경우엔 11억인데 여러분들이 이 횡당 신동아에 대해서 사실 10억이 안 되는 단지에서 성동구를 들어가고 싶을 때 많이 보시는데 함께 보는 단지들이 이런 단지들입니다. 횡당 신동아, 응봉 신동아, 그다음에 왕십리 쪽에 있는 금호베스트힐, 그다음에 염리상로 정말 언덕으로 좀 대표적인 단지들이 되게 많아요. 성동구에 사실 라이벌이라고 하면 마포구가 있는데 또 우리 아연 형님들이 진짜 잘 나가거든요. 최근에도 뭐 마프자나 아니면은 마레프 같은 경우에도 진짜 신고가를 찍고 막 그러는데 맞아. 그 안에 유일하게 구축 조그만한 애로 우리 염리상록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리상록과 횡당 신동아를 항상 비교하시면서 어디가 더 많이 갔구나, 어디가 좀 더 저평가됐구나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지로 넘어가. 성동구는 그러고 보면은 진짜 다 뽑아도 문제가 맞아. 없어. 진짜 좋은 단지들밖에 없어요. 응. 다음 단지는 너무너무 유명한 센트라스입니다. 센트라스는 진짜 전국에 계신 분들이 딱 집어넣고 올 정도로 너무 좋은 단지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뒤쪽에 텐제일 1단지와 텐제일 2단지가 받치고 있고 앞으로 상왕십리 역을 초역세권으로 하고 있고 사거리를 넘어가면 신당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큰 특징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일단 20평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평대가 이제 아파트가 있고 주복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최저가만 보시는 분들이 항상 이 127동하고 그 128동의 이 좌측에 있는 주복동을 보시는데 여기에 가장 선호도가 사실 떨어져요. 여기는 신당역을 가려고 해도 길을 건너야 되고 상황심리역도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선호도가 있는 129동하고 130동의 주복은 여기는 아주 그냥 너무 좋은 게 상황심리역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 안 맞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30평대가 오히려 뒤쪽 통풍이 잘 되는 판사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랑 같이 가요. 가격이. 그렇죠. 그래서 위쪽에 이제 119동이 사실 상황심리역이랑 가장 가깝기 때문에 좀 동간 간격도 넓고 해서 사람들한테 선호를 많이 받고 여기 119동하고 111, 112동 사이에서 한 3천에서 5천 여기서 104동이 또한 3천에서 5천 104동하고 여기 129, 130동이야 또한 3천에서 5천 마지막으로 127동, 128동이 또한 3천에서 5천 정도 차이가 나서 최종적으로는 이 아파트 단지하고 이 마지막 주복동하고는 거의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가격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라님은 너무 잘 알겠지만 아파트 매물이 없어요. 119동은 원래도 매물이 잘 안 나오고 지금은 이제 129, 130동이 오히려 전세가는 119동보다 더 잘 받을 때가 있거든요. 129, 130 그리고 119를 저는 1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성은 다 좋고 그렇다고 사실 127, 128이 황금성이 떨어지지도 않아. 맞아요. 근데 진짜 저게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센트라스가 한 12억 정도 할 때 주복동이 11억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리고 아파트 동에 비해서 선호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저 가격이 아니냐 했는데
있는데 근데 지금 주복동이 14억 5천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아파트동이 이제 15억 5천에서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복동을 너무 기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가격 차이를 확인해 보시고 주복동이 더 저평가됐거나 더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주복동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옥수가 흐른 다음에 바로 신호가 와요. 옥수 파크리스가 18억대였을 때 전세가 10억에서 거의 투자금 8억대 투자하신 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옥수 파크리스가 20억까지 찍고 나서 센트라스가 바로 물건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옥수 파크리스랑 금호 신축, 그다음에 왕십리 뉴타운의 센트라스, 그리고 서울숲 푸르지오의 한강뷰, 얘네들이 동시에 옥수가 뛰고 나서 바로 신호가 온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옥수를 놓치셔도 그 다음에 갈 곳을 바로바로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단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 자임, 일명 왕자라고 불리는데요. 사실 이 단지는 사람들이 은근히 몰라요. 아까 우리 설명했던 행당대림 뒤쪽에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 있는데 그 가파른 언덕 속에 존재하는 단지이고요. 생각보다 여기는 20평대가 굉장히 다양한 동의 다양한 타입 구조로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왕자의 특징은 이 동네에서 언덕이 가장 높은 곳에 지은 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고층으로 가면 갈수록 뷰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20평대에서 뷰가 잘 나오는 단지들은 생각보다 황금성이 좀 좋고요. 제가 주황색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방향으로 언덕이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남서향과 남동향의 뷰가 좀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덕이 장난 아닙니다. 왕십리 자이 같은 경우에는 2017년식에 25평이 지금 13억 5천 그리고 32평이 15억 정도 합니다. 성동구가 2023년 초반에 진짜 저평가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왕십리 자이를 좀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도 물론 가서 매물을 열심히 털었는데 그때 거의 11억 10억 8천 이랬었는데 맞아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지지만 굉장히 선호하는 단지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드디어 성수로 갑니다. 성수에서 어떤 단지 뽑을까 솔직히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갈 수 있는 단지. 맞습니다. 서울숲 쌍용을 데려와 봤습니다. 성동구가 아파트 가격으로도 핫하지만 약간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핫한 지역이 이제 성수가 되지 않았나? 이 뚝섬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 밑으로는 사실 중앙하이츠빌이라는 조그마한 소규모 단지가 있어서 뷰는 좀 잘 안 나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을 보시면 13억 5천, 15억. 어디서 많이 본 가격 아닌가요? 왕자죠, 왕자. 그렇습니다. 왕십리자의 가격이랑 똑같아요. 진짜 성수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기 뚝섬역 주변에 임장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뚝섬역 아래쪽은 사실 핫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가 사실 일자리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뚝섬역 위쪽으로 가면은 지식산업센터가 새로 들어오는 그런 건물들이 진짜 많아요. 이쪽에 새로 패션업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젊은이들도 몰리지만 일자리도 생기고 있는 되게 좋은 곳이고 또 여기서 길 건너가지고 좀만 걸어가면은 서울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특구라고 좀 얘기를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처음에 판교 생기기 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뭐야? 싶을 정도로 멋진 빌딩들로 계속 즐비하고 있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숲이 가깝다는 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10번째 단지는 트리마제입니다. 트리마제를? 제가 마지막은 좀 이벤트성으로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트리마제는 이렇게 한강변에 딱 위치해 있는 주상복합, 오른쪽에는 바로 서울숲을 끼고 있고 우측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들어오는 미친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사실 여기를 가져온 거는 우리가 뭐 나중에 목표로 하면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사실 뭐 아크로 서울이나 갤러리아 포레도 너무 좋은데 이제 평수가 좀 크니까 맞아요. 이제 앞쪽에 있는 동들이 뷰가 진짜 살벌합니다. 앞쪽에 이제 소형 평수가 좀 있고요. 가격들은 이렇게 25억, 30억, 39억 이 정도 합니다. 좀 귀엽죠, 네. 큰 평수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한강을 보고 있고 서울숲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실 22, 28까지도 다 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나마 이제 백이동, 백일동의 남동향, 남서향 이런 친구들이 정말 멋지죠. 이런 친구들 맞습니다. 30억 합니다. 그런데도 30억이면은 저는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이제 제가 비교하려고 가격을 가져왔는데 37평이 이제 52억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평형 37평 52억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끝으로 수도권
G투어 성동구 편을 끝냈습니다. 와, 사실은 이제 지금 추천해주신 10개 말고도 음. 웬만하면 성동구에서는 실패를 안 해요. 너무 좋은 단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케빈님이 소개시켜준 10개에서만 지금 실거주 들어가거나 지금 투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거 얼마겠어요. 지금 약간 거품이 있다고는 생각돼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맞아요, 부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거 나중에 분명히 너무 비싸다 외치시는 분들이 매수 안 하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후회할 겁니다. 이게 항상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이제 성동구 우리 단지 투어를 해봤는데 또 남겨야 되잖아요. 성동구로 진입하는 방법. 오, 좋아. 이런 거 좋아. 성동구로 진입하려면 사실 성동구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대장 단지들을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10억 정도 지금은 필요한데 성동구의 최근 흐름이 대장이 이미 올랐어요. 그렇죠. 옥수가 이미 올랐고 부대장들의 이제 매물이 빠지면서 실거래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부대장들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센트라스나 신금호 신금호. 쪽의 신축 라인 그리고 서울숲푸르지오도 당연히 한강뷰에 있는 매물들은 잘 안 나오고 여기도 이제 매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를 만한 행당 대림, 행당 한진타운 그리고 가장 이제 밑에 쪽을 보신다고 하면은 행당 신동아 그리고 금호 베스트빌 이런 단지들까지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시그니처 마크죠. 게이트 단지 너무 기대돼. 왕십리자이. 아. 저는 왕십리자이는 충분히 투자금이 4억까지도 이내로 좁힐 수 있었던 단지였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4억으로 살려고 하면은 여기 4급지 9축까지도 우리 내려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기회를 잘 포착했을 때 2급지 신축을 살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여기를 좀 쪼아보시길 좀 바라고요. 두 번째는 행당대림. 행당 한진타운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행당대림이나 행당 한진타운은 대단지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꼭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째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동구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마포구나 성동구는 사실 내가 낸데 나 성동구 살아 나 마포구 살아 하면은 사람들이 옆에서 우와 너 진짜? 어디 살아? 약간 이렇게 말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단지 하나 빼놓지 않고 사람들이 선호할 정도의 단지 중에서 9억대로 볼 수 있는 단지 위치가 너무 좋은 행당 신동아도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격대는 지금 이제 13억대 11억대, 9억대로 나눠지는데 이 정도 가격대를 실거주나 혹은 투자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찍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너스 타임인데 성동구에 앞으로 이제 청약을 하거나 정비 사업이 있는 이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와우. 새롭게 이제 분양한 단지들이 이제 청계 리버뷰자이 네. 그리고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 서울숲 파크 리버폴의 2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동구에서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69.55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사실 분양을 할 금호 16구역도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번 주에 서초구처럼 메인 입지의 단지들은 너무 쉽지 않아요. 당첨 가점이. 그래서 청약까지 좀 바라시기보다는 청약을 언제까지 나는 넣겠다라고 데드라인을 정해놓으신 다음에 그 데드라인이 지나시면은 보라님이나 저를 찾으셔서 꼭 기축이라도 좀 빨리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청약을 좀 넣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 점수로도 딱 나오잖아요. 비선호 타입을 노려야 됩니다, 여러분. 경쟁률이 낮은 데를 노려야 돼요. 저도 비선호된 타입에 당첨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동구는 아니지만 청구역 주변이나 약수역 주변이 사실 거의 송동구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신당 8구역이 좀 있으면은 분양을 합니다. 근데 사실 분양 세대가 금호 16구역은 진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티에르 어반더스 같은 경우에는 5구나 84 같은 주력 세대들이 되게 많이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 가격대에 6호선하고 5호선의 더블 역세권? 나 가야겠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노려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 근데 이게 예상 분양가가 평당 4천에서 끝날까? 훨씬 더 비싸질 것 같아. 그러니까 예상 분양가죠. 그리고 금호 16구역도 마찬가지로 음. 평당 4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너무 유익했던 것이 사람들이 그 구를 임장할 때 어느 단지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사실은 저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갈 사람과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를 레버리지 해야 되는 분들이 나눠져 있다고 실거주 생각하는데 내 집 마련하시는 네. 분들. 네. 그 두 타입의 분들께 모두 다 적용되는 컨텐츠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윤케빈님께 코칭을 받고 싶다면은 아래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케빈님의 풍부한 경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 집 마련 투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동구 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세 번째는 어디예요? 세 번째는 비밀입니다. 원하시는 구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아, 너무 그 좋다. 댓글에 나온 구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열심히 현장에서 다니면서 코칭하고 계시는 윤케빈님께 정말 힘이 되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돈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